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다고 칭송받는 두 보물의 자존심 대결입니다. 서양을 대표하는 웅장한 대리석의 요새,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동양의 신비로운 우주를 한 손에 담아낸 백제 금동 대학로. 이 둘이 현대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로 맞붙는다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먼저 기술력입니다. 그리스 파르테논은 수학의 결정체입니다. 놀라운 건 이 건물의 직선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죠. 멀리서 봤을 때 완벽한 직선으로 보이게 하려고 기둥을 배부르게 깎고 바닥을 위로 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시각적 착시까지 계산해낸 고도의 공학이죠. 그럼 우리 백제는 어떨까요? 60cm, 남짓한 향로 안에 74개의 보물이, 5인의 악사, 그리고 상상 속의 동물들까지. 1400년 전 백제 장인은 밀랍을 한 땀 한 땀 깎아 틀을 만드는 로스트, 왁스 기법으로 이 정밀한 우주를 빚어냈습니다. 특히 향로 뚜껑의 구멍은 연기가 산신령의 구름처럼 피어오르도록 설계되었는데 이건 현대의 유체역학으로 봐도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이제 브랜드 가치를 따져볼까요? 파르테논이 서구 민주주의와 합리성이라는 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졌다면 금동대학로는 그 탄생보다 발견의 드라마가 압권입니다. 1993년 부여의 어느 주차장 공사 현장. 차가운 진흙 구덩이 속에서 1400년 만에 기적처럼 발견된 이 보물. 진흙이 산소를 차단해준 덕분에 어제 만든 것처럼 찬란한 황금빛을 내뿜으며 세상에 나왔죠. 망해버린 왕국 백제가 후손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라는 이 뭉클한 서사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입니다. 거대한 대리석 신전이 주는 위압감과 작은 향로 안에 펼쳐진 정교한 유토피아. 여러분은 어떤 아름다움에 더 마음이 끌리시나요? 확실한 건 그리스인들이 신을 향해 기둥을 세울 때 백제인들은 이 작은 향로 속에 스스로 신선이 되어 살고 싶은 꿈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 그리고 한 방의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 오늘 은빛산장에서 이야기할 주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한탕주의의 두 상징입니다. 원하는 건 뭐든 뚝딱 만들어내는 한국의 도깨비 방망이, 그리고 만지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꾸는 그리스의 미다스 왕의 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비한 도구들이 사실은 자산 거품과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을 경고하는 경제서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양의 대표적인 한탕주의 아이콘 미다스 왕입니다. 그는 신에게 소원을 빌어 터치 한 번으로 황금을 만드는 능력을 얻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무한한 화폐 발행권을 손에 쥔 셈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배가 고파 집어든 빵이 황금이 되어 이빨이 부러지고 목을 축이려던 포도주는 액체 황금이 되어 목구멍을 태웁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딸조차 차가운 금덩어리가 되어버리죠. 가치가 실물 경제와 동떨어져 무한 증식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미다스의 손은 먹고 마실 수 없는 자산에 올인한 투자자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전형입니다. 반면 동양의 도깨비 방망이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면 없던 게 생겨나죠. 이건 노동의 가치를 무시한 불로소득의 상징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방망이의 출처입니다. 전래동화 속 주인공들은 주로 도깨비를 속이거나 우연한 행운으로 방망이를 얻습니다.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는 뜻이죠. 하지만 역사는 말해줍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떨어진 벼락부자의 행운은 반드시 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것을요. 방망이를 훔친 욕심쟁이는 결국 도깨비들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투기나 2000년대 닷컴 버블처럼 실체 없는 성장은 반드시 파멸을 동반합니다. 이 두 이야기는 시공간을 초월해 하나의 지점을 가리킵니다. 바로 한탕주의의 비극입니다. 미다스는 연금술로 화폐 가치를 파괴했고 도깨비는 근거 없는 자산 거품을 소환했습니다. 결국 미다스 왕은 강물의 손을 씻어내며 그 능력을 버렸고 도깨비 방망이는 전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산의 거품은 화려하지만 그 거품 속에는 우리가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집도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없다는 사실을 역사는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제2의 미다스 손을 찾아 헤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코인, 주식, 부동산, 누군가는 방망이를 휘둘러 대박을 터뜨렸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미다스가 황금딸을 안고 오열할 때, 그리고 욕심쟁이 영감이 도깨비에게 쫓길 때 그들이 간절히 바랐던 건 평범한 일상의 가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은 절대 황금으로 변해 굳어버리지도 도깨비처럼 허망하게 사라지지도 않는 가장 확실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방망이는 지금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성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거대한 보물을 쟁취한 영웅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구름 위에서 세상을 굽어 살피는 신성한 존재인가요? 오늘은 우리 역사 속 삼국유사의 용과 서양의 드래곤을 통해 성공과 도전이라는 묵직한 화두를 던져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 민족의 정신적 보물 창고 삼국유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동양에서 용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권위이자 나라의 안녕을 책임지는 신성한 에너지였죠. 가장 흥미로운 미스테리 중 하나는 바로 문무대왕과 만파식적 이야기입니다. 죽어서도 동해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던 문무왕, 실제로 가문사 금당 밑에는 바닷물이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죽은 왕이 용이 되어 그 길을 통해 쉬러 왔다는 기록, 참으로 기묘하고도 숭고하지 않나요? 그의 아들 신문왕은 용으로부터 신비한 대나무 피리, 만파식적을 받습니다.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가뭄의 비가 내렸다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공의 키워드는 조화입니다. 동양의 성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 공동체를 지켜내는 수호자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용이 여의주를 얻기 위해 천년을 수양하듯 우리에게 성공이란 곳, 나를 닦아 세상을 이롭게 하는 품격의 완성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차가운 바람을 타고 유럽의 어두운 동굴로 가봅시다. 이곳의 드래곤은 우리가 알던 용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탐욕의 상징이자 영웅이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악의의 결정체였죠. 북유럽 신화의 파프니르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본래 인간이었던 파프니르는 황금의 눈이 멀어 괴물 드래곤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영웅 지크프리트는 그 무시무시한 드래곤을 죽이고 보물을 차지하죠. 서양에서 드래곤을 마주한다는 것은 내 안에 가장 깊은 공포와 대면하는 도전입니다. 이들에게 성공이란 안락한 성 밖으로 나가 거친 황야에서 괴물을 베고 황금을 쟁취하는 쟁취의 과정입니다. 정복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도전하지 않으면 증명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서구적 성공의 본질이었습니다. 재미있는 미스테리는 지크프리트가 용을 죽인 뒤 그 피를 몸에 발랐다는 점입니다. 용의 피를 바른 곳은 강철처럼 단단해졌고 용의 심장을 먹자 새의 말을 알아듣는 지혜가 생겼죠. 상대를 무너뜨려 그 에너지를 내 것으로 흡수하는 지극히 실전적인 도전의 결과물입니다. 자, 이제 두 존재를 나란히 세워봅시다. 삼국유사의 용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 더 큰 가치를 수호하라고 가르친다면 서양의 드래곤은
너의 앞길을 막는 공포를 정복하고 보물을 차지하라고 외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에는 드래곤을 사냥하는 영웅처럼 치열하게 도전하고 인생의 후반전에는 세상을 품는 용처럼 고귀한 수호자가 되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은 단순히 여의주를 입에 무는 것도 황금 무더기 위에 앉는 것도 아닙니다. 나만의 드래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 얻은 힘을 어디에 쓸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 그 자체인 것이죠. 당신은 어떤 꿈을 꾸길 원하나요? 어떤 쪽이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드래곤이 나타났다면 당신에게 큰 보물이 약속된 것이고, 용이 나타났다면 당신이 이미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일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